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퇴직 후 첫날 아침, 신문을 읽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30년간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정장 차려입고 지하철에서 30분 서서 가며 밤 9시 넘어 집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죠. 젊은 후배들 눈치 보며 고개 숙이고 고객들께 허리 굽히며 죄송합니다. 연바라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연차 한 번 쓰려면 일주일 전부터 눈치 봐야 했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특히 마지막 5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컴퓨터 업무에 뒤처져 집에서까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따라가려 했었죠. 그런 고생 끝에 퇴직금과 연금을 확보했고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퇴직식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제 인생이 얼마나 뒤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첫 주, 저는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30년 습관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에서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는데 머리 산발한 아내가 나타나더군요. 갈 데도 없으면서 왜 멀쩡한 사람 잠 깨워?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30년간 새벽 출근할 때는 고생 많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민폐라는 거였어요. 오전 10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어? 손 멀쩡한 사람이 왜 남한테 시켜? 30년 동안 집에서 뭘 했길래 커피 하나 못 타? 냉장고 문을 쾅 닫으며 던진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렸습니다.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거 알아서 꺼내 먹어. 나는 오늘 바빠. 회사 다닐 때는 동료들과 식사 약속도 있고 회식도 있었는데 집에 있게 되니 냉장고 뒤져서 혼자 먹으라는 거였어요. 차가운 냉장고 앞에서 김치와 계란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노후인가? 오후 2시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아내가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비켜. 청소해야 하니까. 매일 그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집안의 장애물 취급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월급 받아 산 우리 집 소파에서 말이죠. 그 순간 회사에서 신뢰합니다라며 정중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오후 4시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 이제는 점심도 해줘야 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전기세, 가스비도 다 오르겠네. 마치 제가 얹혀 사는 손님 같았어요. 30년간 벌어온 돈으로 산 집에서 말입니다. 저녁 6시 밥상을 차리며 아내가 또 한마디 하더군요. 혼자 먹을 때는 간단히 때웠는데 이제 매일 2인분 해야 하네. 참 피곤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오늘 회식이라 늦는다고 하면 알겠어. 조심해라고 했던 아내가 이제는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밤 8시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매일 집에 있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어디 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다 들렸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피해 들어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어깨가 구부정하게 굽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밤 10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회사에서의 30년은 그냥 예행 연습이었구나. 회사에서는 적어도 월급이라는 대가가 있었고 동료들도 있었고 지점장님이라는 호칭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성가신 존재, 부담스러운 식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집이라는 전장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상대와 펼쳐야 하는 매일매일의 생존 전투 말입니다. 퇴직 후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나름 노력했어요.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빨래도 개어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이게 뭐야?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있잖아. 청소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구석구석 먼지가 다 남았네. 빨래는 왜 이렇게 개었어? 다시 해야겠다. 무엇을 해도 합격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살았는데 집에서는 영원한 낙제생이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함께 갔는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장을 보는 동안 저는 그냥 카트만 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군요. 마트 가서 뭐 하나 도움된 게 있어? 그냥 짐짝이었잖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내 눈에는 제가 도움이 되는 남편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걸 말이죠. 저도 제 나름대로 억울했습니다. 사실 저는 30년 전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남편, 자식들 챙기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퇴직이라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저는 매일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리고 빨래하고 집안일 돌보는 삶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퇴가 없는데 왜 나 혼자 여전히 일해야 하지? 그 생각이 속에서 부글부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남편은 회사 일만 하면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거든요. 새벽에 도시락 싸서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챙기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면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피곤하다만 연발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일에 힘들었으니까 주말에는 좀 쉬자면서 골프 치러 나가거나 집에서 TV만 봤죠. 저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출근만 있을 뿐 퇴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항상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다. 오늘은 정말 빠질 수 없다.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혼자 버텼는데 남편이 퇴직하자마자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고마운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어색했어요. 30년간 혼자 해오던 일을 갑자기 둘이 한다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퇴직금도 받고 매달 연금도 나와요. 30년간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뭘 받았을까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오히려 밥이 늦었다. 빨래가 안 말랐다. 같은 잔소리만 들었죠. 제가 30년간 한 일은 일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남편은 회사에서 과장님, 지점장님 소리 들으며 존경받았지만 저는 집에서 누구한테 존경받은 적이 있나요? 오히려 뭔가 잘못되면 항상 제 탓이었어요. 이제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 더 힘들어졌어요. 하루 종일 눈치를 봐야 합니다. 청소할 때도 비켜달라고 해야 하고 요리할 때도 부엌에서 어슬렁거리는 남편 때문에 불편해요. 가장 화나는 건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일들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척척 해내던 일을 이제 와서 서툴게 해놓고는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더라고요. 설거지 한번 하고 어때? 잘했지? 이런 식이에요. 저는 30년간 매일 설거지했는데 누가 잘했다고 한 번이라도 말해줬나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남편이 물어보더군요. 점심은 어떻게 해? 나 혼자 먹으라고?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30년간 남편이 회식으로 늦는다고 하면 혼자 먹었는데 이제 제가 한번 나가려니까 점심 걱정이에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데워 먹어요. 밥은 전기밥솥에 있고.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30년 동안 뭘 했길래 밥 데우는 것도 몰라요? 이제라도 배워요. 그날 밤 서로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그러더라고요. 나도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어.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돈 벌어왔는데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저도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희생했다고?
당신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받았잖아요. 나는 평생 무급으로 평생 일했는데 그럼 내가 한 건 뭔데요? 그럼 내가 회사에서 놀았다고 생각해? 놀았다는 게 아니라 당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고, 저도 30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희생은 인정받지 못했던 거죠. 결국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 둘 다 인정받고 싶었어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저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30년간 서로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남편이 퇴직해서 집에 있으니 제 영역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제가 지켜온 유일한 공간에 말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남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주말이었어요.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연금만 축 내고 있단다. 주말 가족 모임에서 아내가 딸과 사위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로 찬바람이 휩쓸고 지나갔어요. 딸은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0년간 가족의 가장으로 존경받던 제가 순식간에 집에서 놀고 먹는 무능한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연금만 축내는 존재인가?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더욱 치명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9시쯤 아내 친구 2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언니, 남편분 퇴직하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혀.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집에만 있어. 그래도 이제 함께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지 않아요? 좋긴 뭐가 좋아. 커피 한 잔 타달라고 하고, 밥은 언제 먹냐고 묻고, 30년 동안 뭘 했는지 집안일은 하나도 못해.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아이들의 시선 변화였어요. 목요일 저녁, 딸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게 그렇게 기뻤는데 딸의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아빠, 요즘 뭐 하세요? 취미 활동이라도 하시지 그러세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아빠가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말이죠. 제 딸마저 저를 걱정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었어요. 아내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동네 부녀회장이 집에 왔어요. 아파트 관리비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사람이 하나 더 있으니까 테레비도 계속 켜져 있고. 마치 제가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라는 식이었어요. 30년간 그 전기세를 누가 냈는지는 까먹은 모양이더군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요즘 집에서 너무 답답해하는 것 같아. 뭔가 할 일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네 경로당이라도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경로당? 제가 경로당에 나가서 할아버지들과 바둑을 둬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걸까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요즘 시니어 대학도 많다던데. 그런 데서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면 어떠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들이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간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아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다들 좋은 얘기 해주네. 당신도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뭔가 해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기뻐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아내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싫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30년간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오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답답했어요. 30년간 혼자 집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숨이 막히더라고요. 친구들 앞에서 체면도 서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직하니까 어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우리 남편은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 남편은 등산 모임 다녀, 골프 치러 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저만 집에서 놀고 있어. 이럴 순 없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미안했어요.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우울해하는 모습 보이기 싫어할 것 같아서 뭔가 활동을 권한 거였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 정말 걱정되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게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30년간 이 가족의 기둥이었던 제가 이제는 내보내야 할 짐짝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구나. 회사에서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고 집에서는 방해가 되는 존재고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일요일 오후, 저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어요. 작은 원룸이라도 알아보러 나가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때마침 아들이 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저를 본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들아, 아버지가 집을 좀 알아보러 가려고. 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챘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어머니와 많이 힘드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던데. 아버지도 많이 답답하시고.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그날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할까?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화요일 아침 아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어요. 감기가 심하게 온 거였죠.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파도 출근했겠지만 이제는 퇴직한 몸이니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아내 약 챙겨주고 죽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첫날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죽을 끓이다가 태웠어요. 빨래는 색깔별로 분리하지 않아서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됐죠. 청소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끙끙거렸습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중얼거렸어요. 물컵 좀 갖다 줘. 물컵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10분이나 헤맸어요. 30년간 이 집에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둘째 날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뭘 사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내가 평소에 뭘 사왔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우유, 계란, 빵, 기본적인 것들만 사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화장지도 없고 세제도 떨어져 가고 아내가 이런 걸 다 챙겨왔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라면이라도 제대로 끓여보려고 했는데 라면 물을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짜면 너무 짜고 싱거우면 너무 싱겁고 그리고 아내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분에 물 주기, 먼지 닦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끝없이 할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동안 힘들었지?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내가 30년간 이런 일들을 매일 해왔다는 걸 처음 실감했거든요. 넷째 날 아침, 이웃집에서 들려온 소리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옆집에서 부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퇴직하고 나서 집이 감옥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모르겠어. 알아서 해. 쿵, 문 닫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바로 우리 모습이구나. 아내도 들었는지 침대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옆집도 우리랑 똑같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퇴직한 모든 부부들이 겪는 일이라는 걸.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조금 나아져서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엉성하게 차린 저녁상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말 서툴다.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그동안 너무 심했지?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30년 동안 당신은 밖에서 돈만 벌고 나는 집에서 살림만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함께 하려니까 서로 어색했던 거야. 맞아. 나도 집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고, 그때 아내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나지 않아? 그때도 서로 모르는 게 투성이었잖아. 맞았어요. 신혼 때도 사소한 일로 많이 부딪혔었죠. 치약 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맞춰갔잖아.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조금씩 시도해봤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밥 짓는 법, 빨래 개는 법, 청소하는 순서.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내가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닦아야 돼. 빨래는 이렇게 개면 구김이 안 가. 예전 같으면 왜 이것도 못해?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저도 달라졌어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서툴어도 천천히 배워가기로 했어요.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같이 마시며 하루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은 내가 청소할게. 당신은 장 보러 다녀와. 좋아. 그럼 점심은 내가 해볼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팀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아내가 순간 얼굴을 찌푸리며 화를 냈어요. 저도 화가 났어요. 그동안 뭘 해도 지적만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서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어요. 미안해. 깜짝 놀라서 그랬어. 고마워. 설거지 해줘서. 저도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조심할게. 한 달 후 아들이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많이 좋아 보이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마음도 편해졌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보, 우리 한번 따로 살아볼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갑자기 던진 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아니야.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각자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듣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퇴직이라는 걸 하고 싶어. 30년간 당신이 직장 다니는 동안 나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데 당신은 퇴직으로 해방됐는데 나는 왜 일이 더 늘어났을까? 당신이 나이 먹은 만큼 나도 많이 늙었어. 삼시세끼 다 차려야 하고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할 일이 더 늘었잖아.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수고했다는 소리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당신도 그렇잖아. 아직 회사 생활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야.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도 마시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고. 아내가 하는 말이 공감이 되었어요. 가끔은 동료들과 만나 소주 한잔하며 스트레스를 풀던 시절이 그리웠거든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가끔 답답해. 매일 함께 있으니까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맞아. 나도 그래.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내 친구들 부르기도 어색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당신 신경 쓰느라 못할 때가 있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조금씩 제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후 결정했습니다. 일단 6개월만 해보자. 각자 원룸을 구해서 따로 살아보는 거야. 처음에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결혼 30년 만에 혼자 사는 거니까요. 저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아내는 본집에 그대로 있기로 했고요. 첫 주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혼자 밥 해먹는 것도 어색하고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는 것도 적적했어요. 저녁에 TV를 켜놓고 혼자 있으니 무척 쓸쓸했습니다. 가끔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을 수 있었어요. 라면이든 토스트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TV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늦게까지 뉴스를 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안면을 트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혼자 장 보는 남자들을 만나면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아내도 달라졌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요리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어요. 화요일 저녁과 일요일 오후에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신기한 건 만날 때마다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각자 다른 일상을 보내니까 서로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거든요. 오늘 탁구 치다가 이겼어. 정말 나는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반찬 배웠어. 다음에 해줄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애하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통화를 하거나 아이들을 통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우리는 서로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참 힘들었구나. 나도 몰랐어. 우리 둘 다 지쳐 있었다는 걸. 짧은 말들이었지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체험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누그러졌고 남편은 아내가 평생 퇴직 없는 노동을 감당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여전히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첫째, 다시 함께 사는 길.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존중을 배우며 남은 노후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자유는 덜할 수 있지만 외로움 대신 동반자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겠지요. 둘째, 각자의 자유를 찾아 홀로 서는 길. 재산을 나누고 각자 원하는 삶을 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매일 눈치 보며 사는 삶 대신 내 의지대로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각자의 공간에서 지내며 서로를 다시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처럼 상대를 무시하고 억울함을 쌓아두는 삶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노후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으신가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누군가는 억울하고 누군가는 서럽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앞에는 언제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
혹은 각자의 자유를 찾아 홀로 서는 길. 어떤 길이 옳은지는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보다 중요한 건 결국 존중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더 많은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매주 새롭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